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자, 오늘 바로 대한항공 서류 발표가 났습니다. 났습니다. 드디어. 와우,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해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영상 면접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4일. 주 일요일까지. 오마이갓. 그죠? 오늘은 솔직히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목금토일 하면 4일인 거죠. 와, 진짜 4일 안에 우리 많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좀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음. 저번 영상 면접 질문이랑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게 그 전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루십 스터디센터에서도 영상 면접 스터디를 이번 주 동안 열 예정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란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린 이어서 네. 이 영상 면접에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맞아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음,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은 음.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 생각한 게 있잖아요. 좀 아까워요. 대한항공 네. 우리 최연소 승무원 세희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지속적으로 승객들의 국제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규 취항하기 적합한 도시 혹은 운항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저는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이 회사에 어쨌든 지원을 한 거면 회사에 대한 그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그 정확성이 그 회사에 대한 애정도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은 이미 취향을 하고 있는데 또 취향을 해야 된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실제 승무원이었을 때 저 밀라노 비행을 갔었어요. 같이 팀 언니들이 베네치아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베네치아가 까르보나라의 원조예요. 그냥 우리 일반 한국에서 그 크림 파스타가 아니라 진짜 계란 노른자로만. 근데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기도 했고 로미오와 줄리엣 알죠? 그래서 명작이잖아요. 그거의 배경이 베네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밀라노에서 어쨌든 가야 되면은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또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기차를 저희가 잘못 예약을 해가지고 몇 시간 막 기다려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직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승무원이어서 그 경험이었지만 본인들 얘기를 하실 때에는 이유가 좀 정확하고 진짜 진실된 이유면 전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쨌든 진실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이기도 하고 정통 까르보나라의 고장으로서 한번 진짜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가려면 대한항공에서는 밀라노에서 내려서 어쨌든 환승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직항을 한다면 저처럼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 그쵸. 지금은 여기 밀라노에서 환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항공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구나. 맞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유도 되게 정확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영화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타깃을 노리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증가를 할 거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노렸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이유, 그리고 좀 진정성? 추상적으로 그냥 이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여행을 하기 전까지 최대 14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고객들이 보다 더 즐거운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내 영화, 음악을 제외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설명해주세요. 네.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내식이 대한항공이 종류가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내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 승무원만 아는 약간 그런 거나 아니면 그 기내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조리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간장 몇 스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요리책처럼, 전자책처럼. 너무 좋다. 그렇죠. 좋아요. 향후 우리 대한항공이 실천 가능한 환경 경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네. 우선은 대한항공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여태까지 어떤 그 환경 경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면 했는데 또 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미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안 했던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비행기 못 쓰는 동체도 활용을 하고 폐 유니폼 또는 폐 구명조끼 등등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제가 장거리 비행을 많이 다녔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칫솔이 되게 많이 나와요. 칫솔이 어쨌든 뭐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병뚜껑, 플라스틱 병뚜껑 알죠? 음료수 병뚜껑. 그거를 압축시켜가지고 모아서 압축시켜서 예쁜 예쁘게 뭔가 굿즈를 만들어서 맞아. 팔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 뭐 그 어메니티 키트를 가지고 내리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방송을 더 짧게 하는 거죠. 내리기 직전에 승객분들 깨 있으실 때 그러면서 기부에 좀 동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사용하셨던 뭐 키트에 있는 칫솔을 뭐 반납을 해주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케팅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 기부도 하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이거를 모아서 플라스틱을 굿즈로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든지 플라스틱을 다시 재공정하는 거에서는 좀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플라스틱 그 칫솔 자체는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추가로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재활용? 그거 사실 보다 보면은 되게 쇼츠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대한항공 측에서도 막 마케팅으로 칫솔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굿즈 만드는 그런 그 영상까지 뭐 찍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내식 신메뉴. 신메뉴. 진짜 작년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기내식 신메뉴. 우리 대한항공에서 새로운 기내식 메뉴를 제안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좀 정확해야 된다 했잖아요. 좀 관심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살짝 내비쳐주면서 지금 어떤 메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장거리 비행 때 어쨌든 세컨밀이 실린단 말이죠.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침 식사 때 죽이랑 뭐 오믈렛이 실려요. 양식, 한식 이렇게 실리는 거죠. 근데 한식에 죽이 그냥 흰쌀 죽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 않잖아요. 진짜 맛이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저는 숭늉 괜찮어요. 왜냐면 어쨌든 비빔밥 서비스를 하려면 미역국 때문에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숭늉처럼 그 누룽지만 탑재를 해서 승무원이 물을 부어서 드릴 수 있게. 근데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그래서 너무 아까워. 내가 지원을 했었어야 됐어. 다행이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 마지막 신규 기내 서비스입니다. 승객들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신규 기내 서비스 한번 제시해주세요. 저는 좀 아이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승무원을 했을 때 아이를 되게 좋아해서 뭐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 저는 왜냐면 코로나 전에도 일을 했었고 코로나 중간에도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아이를 막 터치하고 봐줘도 막 그렇게 컴플레인 크게 걸리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뭐 봐주는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근데 현재 대한항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 혼자 타는 UM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7세 미만의 그 유소아를 2인 이상 동반한 1인 승객인 경우에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7세 미만이라고 했을 때 6세, 5세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말도 할 줄 알고 밥을 먹을 줄은 알잖아요. 근데 갓난 애기 같은 경우에는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까지 도입을 했다. 이러면서 좀 바이럴도 하는 거고 그쵸. 하면서 지금 한가족 서비스보다 조금 더 나이를 낮춰서 아예 지금 혼자 거동을 못할 정도의 아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동반한 뭐 1인 승객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나를 더 개설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면 솔직히 엄마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내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보러 가는 게 큰 마음 먹고 되게 가야 돼요. 짐도 엄청 많을 거고 얘들 케어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러면 이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것만 얘기를 하면 한가족 서비스도 솔직히 비슷한데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지금 UM 서비스도 있기는 하지만 UM 서비스도 어쨌든 좀 다른 다른 느낌. 미동관 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UM 서비스도 담당 승무원이 정해지는 만큼 이렇게 아이를 동반하는 아이
한테도 전담 승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질문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간이 너무 짧아요. 맞아. 4일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은 진짜 그거에만 좀 집중하셔서 저희가 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걸 좀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나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합격 나오면 어쨌든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준비해도 안 늦겠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너무 큰 오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합격 불합격 할지도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일단 마음도 솔직히 안 불안해라고 하지만 불안할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대면 면접에 대한 준비를 더 해서 붙으면은 좋은 거고 맞아. 열심히 나 그럼 준비 잘 한 거네 못 붙으면은 다음 면접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아. 왜냐면 저도 승무원 때 만약에 1차를 붙었어요. 그럼 그 2차까지 전 절대 놀지 않았어요. 매번 계속 연습을 하면서 내가 다음 면접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더 했지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맘 놓지 말고 영상 면접 제출하시고 나서도 대면 면접에 대한 2차의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준비를 같이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크루십 스터디 센터에서 대한항공,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집중 대비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제도라고 해서 이제 그냥 매달 돈을 내면서 이제 그룹 면접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룹 면접 컨설팅 서비스. 근데 이제 항공사 별로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채가 뜬 기념으로 저희가 항공사 지정해서 이렇게 특별반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링을 저랑 민지 멘토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세인스 실물이 더 예뻐요, 여러분. 꼭 신청해서 저랑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